갤럽, 문 지지율 부정평가 긍정평가 첫 주월. 문준용 이야기에 꼬랑지 내린 좌파 정치권. 12월 21일 문재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46%로 긍정평가 45%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것을 뜻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것은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며 지난 5월 첫째 주 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지지도 최고치인 84%를 기록한 지 불과 6개월 만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에서 2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한 결과 문재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45%를 기록했지만 부정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46%였습니다. 12월 21일 청와대 내부 폭로자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왜 청와대와 한판전을 치르는지에 대해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김 수사관에게 이렇게까지 청와대와 싸우는 이유가 뭔가? 라고 질문하자 김 수사관은 내가 공무원으로 18년 6개월 일했다. 20년을 못 채우면 연금도 제대로 안 나온다. 외벌이 가장이라 사실 그게 무서웠다. 그래서 원래 수모를 감수하자고 이를 악물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런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불법 증거,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과기정 통보 응시권, 골프건 조사까지 사용해가면서 내 인격을 말살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했는데 완전 무순된다. 청와대가 날 죽이겠다고 변한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대검 감찰 이외에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야당에선 특검 카드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무엇이든 저는 자신이 있다며 저는 청와대의 직무유기, 감사무마 같은 범죄 행위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론화시킨 죄밖에 없다고 당당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진실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김 수사관의 당당함에는 진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 아닐까요? North Korea say it will never denuclearize until the U.S. eliminates nuclear threat. 12월 21일 아주 중대한 소식인데도 국내 언론에서는 이를 기피하며 다루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20일 가디언은 북한은 미국의 위협을 제거하지 않으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성명서는 워싱턴이 합의를 왜곡하고 회담 후 회담을 막다른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이와 같은 주장의 성명서를 빠르게 전한 가디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났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설명하지 않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모호한 목표에 합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내년 초에 2차 미북 회담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디언은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미국과 한국, 일본을 지키고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군대를 철수할 때까지 핵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맹세하면서 미국이 정의하는 북한 비핵화와 다른 비핵화 개념을 추진해왔다고 했습니다. 가디언은 소식 말미에 북한의 이와 같은 발언은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부의 회의론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의 증거로 볼 수 있다며 김정은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보장보다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이 성명서는 북한이 결국 미국이 군축 협상에서 주요 위협 요소인 한국에 주둔하는 28,500명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현저하게 감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분명 잘못된 용어 사용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용어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북괴의 속셈은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소식입니다. 문재인은 지난 2017년 4월 10일 대선 후보 시절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2018년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지 않나요?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 정권에서 북한이 한미훈련과 주한미군 주둔 이해한다는 발언에 대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12월 21일 방송에서 예측한 대로 김성태 딸 특혜 취업 국정조사 요구에 문준용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자 민주당은 단 몇 시간 만에 입장이 180도 달라지면서 국정조사에서 다루자고 한 말을 스스로 바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 채용 비리 의혹에도 강경 대응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범진보 정당은 민주당이 한국당과 야합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예상했듯이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제대로 배운 효과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김성태 딸도 문준용도 모두 국정조사에서 그 진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자기들끼리 적당히 타협하고 덮으려 하나요? 또한 기자는 왜 좌파 세력들만 이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고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파도 김성태도 조사하고 문준용도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좌파 기자 여러분. 비박좌장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발간된 월간조선 최신호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직전 의총에서 친박 핵심들은 침묵했다며 자신을 배신자라고 지칭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친박들을 힐난했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 채택 주장을 단 한 명도 안 했고 그 누구도 탄핵하지 말자고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나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골수 친박 김진태 의원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다면서 그 논리대로라면 박근혜는 당장 내려오라고 한 그 사람들은 배신자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청구 당시 김진태 의원도 탄핵을 주장했다는 김무성 전 한국당 대표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단 한 번도 탄핵 반대 입장을 바꿔본 적이 없다며 염치를 지켜달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탄핵에 반대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수모도 겪어온 사람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시 탄핵 절차로 가자고 했던 적은 있다. 그때는 우리 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조기 퇴진을 요구한 때라며 이렇게 대통령을 능욕할 거라면 차라리 탄핵 절차로 가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당시 탄핵 절차로 안 가고 그냥 하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든 잘못을 다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에 쓰인 올무를 벗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역사에 적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하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탄핵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앞뒤 다 빼고 한창 싸우고 있는 아군에 총을 겨눠도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당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이라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염치를 지켜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누군가 뜯어말릴 사람이 없어서 탄핵 처리했다는 뉘앙스에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진짜 당시 모두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김무성 주장 반박용으로 당시 증거로 지난 2016년 12월 12일 박 대통령 탄핵 강풍이 휘몰아치던 탄핵 정변 속에서의 이장우 최고의원의 발언을 소개해볼게요. 지난 2016년 12월 12일 당시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향해 인간 이하의 처신을 했다며 탄핵을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 맞바꿨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일 뿐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악용하는 막장 정치의 장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무성, 유승민의 직책과 언행과 처신을 돌이켜보면 현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자 배반과 영린의 주인공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단면이자 적폐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런 두 분이 과연 요즘 같은 행태를 할 자격이 있는 분인지 여러분께 묻고 싶다면서 자기를 부정해놓고 신의도 없는 파렴치한 일이다. 먹던 밥상을 엎어버리는 쪽박까지 깨는 인간 이하의 처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이장우 최고위원은 부모 형제를 내친 폐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집대들보까지 뽑았다. 사리사욕과 맞바꾼 배신과 배반 영린, 정치의 상징인 사람들, 옷 바꿔 입는다고 속까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김무성과 유승민 두 사람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12월 21일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주범 유진룡, 조현재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이날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초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당시 문화예술정책첨감 TF의 책임자다라며 적폐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주범은 조윤선 전 장관이 아닌 유진룡 전 장관과 조현재 전 차관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의 고발 기자회견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중요한 건 시간과 관계없이 진실을 밝혀내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한선교 의원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박범영님, 정경영님, 박은영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